네, 안녕하세요. IT전 방송 토크 IT전 막건 지식 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방화벽이라는 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방화벽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차세대 방화벽이 나왔는데 차세대 방화벽이 나오고 나서 굉장히 또 7, 8년 흘렀어요. 7, 8년 동안에 굉장히 많은 일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그래서 그 많은 환경이 변했는데 그러면 어떤 환경이 변해가지고 그러면 차세대 방화벽은 그러면 어떤 식의 관점으로 지금은 이제 그거를 운영이 되고 있고 이런 공격의 위협에 대해서 대처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시스코의 차세대 방화벽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시스코 시스템즈와 인성정보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각자 자기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스코 시스템즈에서 보안 스페셜리스트를 담당하고 있는 김영근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성정보에서 시스코 보안 솔루션을 담당하고 있는 이상철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자, 방화벽이 나온 지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그죠? 네. 거의 보안이 방화벽을 시작한 거예요. 자, 일단 방화벽이 왜 나왔고, 우리 방화벽 101 갑시다, 먼저. 네. 그죠? 네. 방화벽이 왜 나왔고, 차세대 방화벽도 왜 나왔는지. 근데 차세대 방화벽이 나오고 나서 또 몇 년, 7, 8년 됐는데, 어떤 환경들이 좀 많이 또 변해가지고, 또 이게 이런 또 시스코의 차세대 방화벽 같은 것들이 또 왜 나왔는지, 이런 얘기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먼저? 네, 우선 방화벽은 아시는 것처럼 그 기업의 경계를 보호하기 위해서 설계가 되었죠. 그래서 기존에는 IP, 그 다음에 포트 베이스로 뭔가 보안, 그 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컨셉에서 시작이 됐었고. 그럼 방화벽도 그러면 이게 닷컴 되면서 네. 웹이 확 되면서 저것도 같이 이제 만들어진 건가요? 방화벽도? 사실은 그 이전부터 거의 뭐 IT가 시작될 때부터 방화벽 기능이 사실 라우터에 붙어 있다가 별도의 어플라이언스가 나왔다고 볼 만큼 IP 포트 베이스의 컨트롤은 다 그때부터 저희가 IT를 디자인하면서부터 생겼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문제는 이런 부분에 이제 라우터의 안정성 측면에서는 별도의 어플라이언스 장비로 좀 더 나은 기능, 성능을 제공하겠다라고 한 게 방화벽이 이제 처음 나온 네. 그 옛날 역시 네트워크의 네. 그 그렇죠. 본사인 그렇죠. 시스코에서 있으니까 딱 꿰차고 계시네. 네,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그 말씀 중에 추가로 말씀드리면 그런 이 IP 포트 베이스의 방화벽에서 사실상 어플리케이션이 닷컴 이후에 어플리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면서 어플리케이션 베이스로 뭔가 정책이나 룰을 넣는 것 자체가 보안에, 그 다음에 기업의 생산성에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아마 차세대 방화벽이 6, 7년 전부터 이제 이야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IP 위주라면 이제 레이어 7이라든지 레이어 3, 네, 그런데 이제 애플이 지금 레이어 7이지 않습니까? 네. 레이어 7까지 이제 커버하는 네, 차세대 방화벽이 나온 거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레이어 7까지 커버했으면 다 끝나는 것 같은데. 네. 또 어떤 환경들이 또 뭔가 여기에 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나요, 지금? 요새는 이제 그런 환경에서 많이 나오는 것들이 보안 위협들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바이러스나 뭐 트로이용마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내부에 대한 보안 위협이 됐었다면은 최근에는 랜섬웨어나 이런 것부터 해서 고도화된 보안 위협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안 위협들에 대해서도 이제 방화벽단에서 차단을 하기도 해야 되고, 이런 보안 위협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떤 위협들이 있었는지 가시성도 같이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는 기능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네. 방화벽 입장에서도 코로나 네. 있어서 굉장히 환경이 확 변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방화벽 입장에서는 코로나 사태로 저희가 하이브리드 워크스페이스가 굉장히 뭐 재택근무도 많이 하시고 외근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IP 베이스, 포트 베이스로 뭔가 정책 설계하자고 하면 정책이 너무 복잡해지고 네네. 사실 IT 업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급 인력인데도 불구하고 IP 예외 정책을 하루 종일 넣을 수는 없는 거고. 우리나라 특히 그런 게 많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시스코의 약간 컨셉은 이 IT 보완하시는 업무 자체를 좀 줄여들여서 집에 일찍 가시게 하는 이런 컨셉이 사실 메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IP 베이스로 뭔가 컨트롤하는 것보다는 유저 베이스로 이 유저가 몇 층에 있든 산에 있든 사회에 있든 정책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 게 좀 더 IT 인력도, 그 다음에 인프라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또 코로나 이 시국 이후에 엔데믹 후에 이제 변경되어 있는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뭔가 이제 사용자나 사용하는 기기에 대한 어떤 프로파일링 같은 것들이 네. 되게 이제 정교하면서도 인텔리전트하게 해야 되겠네요. 이제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이제 뭐
산에 있든 사회에 있든 다 붙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이 사용자의 PC는 안전하느냐, 위협이 노출되지는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방화벽 쪽에서 진행하면서 보안에 대한 기능이 좀 더 강화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김프로님께서 이제 이런 보안 관리자가 이제 저녁 있는 삶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된다는데 과연 그렇게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기능들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네. 알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환경이 굉장히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도 다양한 곳에서 접속을 하고, 단말들도 사실은 이제 BYOD라든가 IoT 장비들도 이제 인터넷을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글로벌한, 저희들 회사도 글로벌 회사지만 한국 기업도 글로벌하게 진출하고 많이 하기 때문에 이런 전체적으로 저희가 헤드쿼터, 오피스만 보호해서는 안 된다라고 해서 방어해야 되는 경계 영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정말 경계 확대라는 단어가 확 와닿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방화벽 말고 뭔가 새로운 기술로 좀 더 저녁 있는 삶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저희 시스코가 디벨롭하고 거기에 맞는 방화벽 제품을 이제 막 출시하고 저희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세대 방화벽 전략 어떤 게 좋냐? 그러면 너희 시스코는 어떤 차세대 방화벽을 갖고 있는데, 저희가 한 3가지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보안 가시성입니다. 보안 가시성이라고 하면 가시성이 왜 반드시 필요해? 탐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저희가 위협을 보지 않으면 저희는 탐지하거나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건 우리 사무실 또는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 자산 영역에 대해서 먼저 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해서 가시성이 강조가 되고 있고요. 특히 저런 가시성은 요즘 같은 제로 트러스트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필수제 필수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는 또 저희가 이 저녁 있는 삶을 만들기 위해 자동화 기능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그래서 방화벽에 뭔가 정책을 넣고 그다음에 설계하는 과정에서 너무 업무 부담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자동화 기능을 저희 엔진파이어 안에 탑재를 했고요. 자, 이따 뭐 자세하게 뭐 데모도 보여주시겠지만 네. 이렇게 자동화는 되게 좋은 건데 네. 실제 운영자 입장에서는 저것이 아주 쉽게 자동화가 돼야 되지, 자동화하려고 또 엄청나게 많이 배운다든지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고요. 아, 그래요? 시스코에 있는 자동화 들으려 하면은 뭐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된다거나 뭐 네? 이런 것들도 스케줄화를 걸어가지고 사용자가 일일이 클릭하지 않아도 스케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도 가능합니다. 네. 또 저 자동화가 되게 좋은 거지만 자동화하려고 저 옵션을 가지고 저 옵션이 엄청 비싸 버리죠, 뭐. 현실적으로 하기 쉽지 않잖아요. 네. 네, 근데 실제로 저희 이제 시스코의 제품을 사용하시면서 저희 자동화 기능은 대부분의 고객들이 쓰고 계시는 기능이기 때문에 네. 어렵지 않고 그 부분은 이따가 나중에 데모를 한번 알겠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마지막 아젠다는 저희가 이제 스노트 엔진 3가 나왔는데, 저희가 IDS의 표준인 스노트의 벤더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인 탈러스라고 하는 보안 그 연구소에서 이 IDS 표준율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있고, 그 업데이트 이후에도 더 좋은 엔진, 어떻게 하면 이 성능을 개선할 수 있을지, 더 정탐을 높일 수 있을지, 위협을 먼저 차단할 수 있을지 고려해서 만든 차세대 탐지 엔진이 스노트 3가 들어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방화벽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 건데, 그냥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작은 기업부터 정말 뭐 인터넷을 다 프로바이딩하는 저희 서비스 프로바이더, 뭐 통신사까지도 다양한 스펙으로 저희는 저희 방화벽 장비가 준비가 되어 있고, 최근에는 3000 장비라는 신규 장비가 나오면서 좀 더, 항상 시스코 하면은 시스코는 다 좋은데 비싸라는 걸 약간 편견을 깰 수 있는 새로운 장비가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IPS가 거의 디폴트로 같이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IPS랑 저희는 방화벽은 같은 하드웨어 플랫폼에 소프트웨어 라이센스로 지금 갖다 탑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클라우드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하고 있죠. 이게 프라이빗 클라우드가 될 수 있고 퍼블릭 클라우드가 될 수 있는데, 저희가 다양한 환경에 적용하기 위해서 다 거기에 맞는 가상화 시스템 또는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방화벽 기능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트너에서 정의한 차세대 방화벽의 모든 기능을 지원한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떤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지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건 사람으로 치면 뇌라고 할 수 있고, 기기로 치면 소프트웨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얼마나 정교하고 좋은지에 따라서 행동 반경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기능을 통해서 좀 다양한 보안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IPS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책 적용도 굉장히 유연하게 할 수 있고, 뭐 당연히 할 수 있는 뭐 VPN, IPS VPN이나 SSL VPN, 그다음에 클라이언트, NAT, QoS 다양한 기능, 가트너가 얘기하고 있는 모든 기능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는 차세대 방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면, 그 시스코가 뭐 보안 회사야? 네, 저희 보안 회사입니다. 저희 보안 회사 맞고요. 네네. 정말 보안에 진심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인텔리전스 조직이 저희 탈로스라고 하는 운영 조직이 있는데, 이분들은 저희가 일을 시킬 수가 없어요. 이분 정말 연구소에서 연구만 하시는 분들이고, 뭐만 연구하시냐? 위협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로 많은 데이터, 그 다음에 이메일, 네트워크 트래픽을 하나하나 분석을 진행하고, 저희가 뭐 올림픽이나 그 월드컵 같은 경기가 열리면 항상 관제를 하시는 영역들, 거기에 들어온 위협을 막는 것들도 항상 이 탈로스 조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부분을 단순히 연구만 하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도 기업이기 때문에 그 연구한 성과를 다양한 보안 그 피처로 넣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NG 파이어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S 룰은 얼마나 많은데, 저희가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뭐 5만 개 이상, 사실 오늘 기준은 6만 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자, 6만 개 넘었다는데 보통은 다른 IPS는 보통 몇 개인데요? 다른 IPS들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보통 5,000개에서 10,000개 정도가 많이 들어가 있고요. 좀 많은 데는 한 15,000개 정도까지 들어가 있지만은, 기존에 있는 시스코 장비만큼 들어가 있는 업체들은 아직 없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저 룰이 저렇게 뭐 5배, 10배 더 많으면 뭐가 좋아지는 거죠? 아무래도 기존에 있는 정책 룰들은 패턴이거든요. DB화된 패턴들이기 때문에 이 패턴들이 많이 갖고 있으면은 기존에 있던 다른 장비들보다 많은 패턴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런 패턴들을 활용하면은 좀 더 많은 다양한 이제 보안 위협에 대해서 네네. 차단할 수 있고 방어할 수 있는 것들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IPS 패턴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리얼타임 블랙리스트도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탈로스에서 분석하시는 데이터를 뭐 CNC 서버라던가 피싱 사이트, 뭐 스팸, 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시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 인력이 부족한 기업에서는 그런 분석하는 분석가분들을 뭐 운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지 말고 저희 분석만 하시는 탈로스에다 맡겨주시면 저희가 분석해서 위협이 될 만한 IPS, DNS, URL 평판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2시간에 한 번씩 전달을 해드리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뭐 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블랙리스트 위협이 나왔어, IP를 넣고, 이런 부분을 필요 없이도 저희 탈로스가 알아서 NG 파이어에 알아서 해드릴 수 있고, 이런 게 사실 사전에 차단되기 때문에 성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은 그러면 그 시스코의 차세대 방어벽을 도입을 하면 이런 서비스가 같이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옵션입니까? 물론 라이센스는 구입을 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라이센스를 기본적으로 저 서비스는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 서비스를 구입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좀 많이 좋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네네. 이제 많은 고객들을 상대로 다 얘기를 하다 보면 저 기능을 되게 많이 강조를 해드리거든요. 그 대부분의 큰 기업들은 이제 보안 관제팀도 있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위협 탐지되는 정보들을 받아서 자기네 장비 업데이트나 이런 서비스들, 유료 서비스를 많이 받으시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반 중소기업이거나 중견기업들이나 네,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런 서비스를 받는 비용들이 만만치가 않으시거든요. 근데 그런 고객들 같은 경우는 실제 보안을 담당하는 이제 인력들도 별로 없으신 상황인데, 이런 서비스가 아닌 이런 기능들을 도입하시게 되면은 2시간에 한 번씩 우리가 이제 미리 사전에 방어하지 못한 IP나 이런 것들을 평판 기반으로 차단해 주니까, 네. 우리가 인력들에 대한 리소스를 좀 줄일 수도 있고, 타 장비에서 이미 발생한 이벤트들을 차단한 거기 때문에 그 사전 차단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를 가장 많이 다니시니까 요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를 쓰고 계시는 고객들 가장 많이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 피드백은 또 어떠실까요? 이 기능을 이제 대부분의 고객사들은 저는 이 기능을 되게 많이 권고를 해드리거든요. 근데 실제 뭐 대학교든지 병원이나 이 기능들을 많이 이네이블해서 쓰고 계신데, 대부분의 고객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기능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네. 왜냐하면은 이런 DB화된 정보를 돈 주고 사서 우리 장비에 넣었어야 되는데, 시스코에서는 기본적으로 2시간만 한 번씩 업데이트를 해주니까 이게 생각보다 성능이 엄청 좋고 우리의 보안 위협에 대해 차단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고객들이 좋아하셨었고, 뭐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서비스가 됐는데 갑자기 다음날 돼서 서비스가 안 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이제 특정 IP가 통신이 안 되는 데서 봤더니, 그런 IP가
그 전에 블랙리스트화 돼가지고 이제 위협에 사용됐던 IP로 사용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DB화돼서 장비에 업데이트가 되다 보니까 고객은 그 전까지는 그 IP를 아무 이상 없이 썼었지만은 이 IP가 위협에 사용되는 IP로 확인되고서부터 이제 막아지다 보니까 그런 IP들에 대한 통신도 막아주고 이런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네네. 자연스럽게 뭐 위협도 차단되고. 저도 이것이 되게 네. 좋은데 뭐 2시간 단위로 업데이트되고 매일 업데이트되고 이렇게 되면 실시간 업데이트 되면 저 장비에 네. 오버헤드 같은 건 없나요? 별로? 그런 것들은 없고요. 왜냐하면 저 DB화 되는 것이 뭐 큰 데이터들이 아니거든요. 진짜 IP 정보나 이런 것들이 작은 정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도 않고, 뭐 실제 저 DB를 쓰는 고객들도 있지만 저기에다 사용자들이 관리자가 커스텀하게 자기의 IP 블랙리스트 갖고 있는 정보들 추가적으로 오히려 올려서 쓰시는 고객도 있습니다. 네. 그럼 뭐 성능 문제는 없다라고 지금 네네네네. 말씀해 주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IPS 기능 잠깐만 말씀드릴 건데, 스노트 3가 제가 아까 전에 앞서 얘기한 것처럼 차세대 탐지 엔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뭐가 좋아졌네라고 궁금해서 한 페이지로 정리해봤는데,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스노트 룰은 저희 다른 그 벤더의 탐지룰 하나가 나온 게 아니라, 스노트의 장점은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룰 자체를 다 공개합니다. 오픈소스 베이스고요. 근데 그 부분이 약간 한 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약간 기계어 같잖아요. 이 부분 약간 HTML 태그처럼 예쁘게 만들어진 게 첫 번째, 가독성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이 멀티스레드 기능을 저희가 이제 지원하면서 3.0부터 지원을 하면서 저희가 20% 이상의 성능 개선, 그 다음에 메모리 사용률을 3분의 1 이하로 낮추는 약간 성과가 있었고요. 이러면서 뭐 HTTP나 TTPS 같은 다양한 트래픽을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그 다음에 웹 응용 프로까지 확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IPS 기능 단순히 스노트 3 하나만 올리더라도 이 세 가지 장점이 다 들어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산 분석 기능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산 분석을 어떻게 하지? 에이전트가 없는데, 저희가 사실 네트워크 디스커버리라는 기능으로 저희가 방화벽을 꽂아만 놓으면 패시브한 방식으로 지나가는 트래픽에서 이 자산은 뭔데,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은 뭔데, 그 다음에 어떤 그 히스토리를 갖고 있었는지를 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저장된 데이터는 저희가 조금 더 IPS의 탐지율과 오탐률을 줄이고 고객의 리소스를 줄여주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제 룰 레코멘데이션으로 이렇게 쓰시면 오탐도 줄어들고 정탐도 늘어나고 리소스가 줄어듭니다라는 걸 저희 기계에서 만들어 드립니다. 이게 좋은 점은 아까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6만 개의 룰 다 적용하면 무조건 시스템의 부하가 되겠죠. 하지만 저희 장비는 그런 룰을 많이 갖고 있으면서 적용 못하는 거 아니야? 이 룰 레코멘데이션을 통해서 우리 회사에 맞는 데이터베이스에 보안을 지킬 수 있는 IPS를 매칭시켜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저희 스케줄링하고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환경, 다음 주에 IT 새로운 자산 들어왔는데 계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효율적으로 IPS를 활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패시브하게 프로파일링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어쨌든 트래픽이 왔다 갔다 얘가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전체 회사에 있는 모든 뭐 디바이스 이런 것들을 다 프로파일링 하는데 뭐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릴까요? 뭐 기간이라고는 딱히 잡기는 애매한 것 같고요. 이제 보통 인터넷을 많이 쓰시는 고객들이라고 하면은 대부분 뭐 2, 3일 이내에 대부분 이렇게 쓰시는 것들이 대부분 탐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걸 기반으로 볼 수가 있고요. 어쨌든 자산이라고 하는 것들은 대부분의 PC들이나 이런 것들은 윈도우 PC나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자산이 윈도우이거나 맥이거나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표준화는 돼 있거든요. 그리고 표준화 돼 있는 자산 안에서도 기본적인 업데이트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일부만 탐지를 해서도 그 자산에 대해서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 후에 만약에 우리가 이제 기존에 탐지하지 못한 자산이 추가됐다 하면은 그런 것들은 또 추가적으로 스케줄링 해가지고 계속 자산에 업데이트되는 걸 체크한 다음에 그 자산에 맞춰서 레코멘데이션 룰을 제공해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산에 대해서 뭐 이게 탐지 못하면 안 되는 거, 위험한 거 아니야? 탐지 못하면 어째 이런 걱정들은 하실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통상 저희 그 장비를 타고 위아래로 이제 뭐 트래픽만 틀으면 그때부터 하나하나 기록을 시작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대로 나는 인터넷을 한 번도 안 썼어. 일 안 하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직원들은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건데, 임팩트 플래그를 통해서 저희 집에 빨리 가야 되잖아요. 집에 저녁 있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이벤트를 다 볼 필요가 없이 봐야 되는 이벤트를 하나하나 저희가 체크를 해드립니다.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한데 저희가 이벤트가 나오는 걸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거부터 봐야 되느냐라는 저희가 임팩트 플래그로 1번부터 4번까지 뭐 이런 저희가
내용을 낮추고 1번부터 보시면 되고 정말 시간이 남으면 2번, 3번으로 내려가시는 이런. 하지만 1번 보시기에도 일반적인 그렇죠. 기업적인 이벤트가 더 많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녁 있는 삶을 위해서 1번을 보시고 1번에 대한 내용은 사실 이 공격이 들어왔는데 이 공격에 대한 취약점이 실제로 우리 자산과 매칭됐다. 이건 봐야 되거든요. 그 부분을 1번으로 표시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 이유가 우리가 앞에서 자산을 수집했고 우리 자산이 어떤 서비스를 쓰고 있고 어떤 자산들이 있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자산들이 우리 실제 패턴과 매치되는지를 장비에서 이제 자동화돼서 알려줄 수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운영자들은 대부분 그러거든요. 아, 이벤트가 너무 많은데 어떻게 하죠? 다 보실 필요 없으세요. 선택과 집중하셔서 요거 먼저 보세요 라고 저희가 이제 제안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네. 그럼 뭐 예를 들면 최근에 로그4j가 있었어요. 우리 서버 다 담당하시는 분 다 이제 패턴을 업데이트하죠. 그러니까 패치를 적용했죠. 근데 로그4j가 들어왔다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사실상 굉장히 미비한 의미가 없는 데이터지만 다른 뭐 IPS나 아니면 다른 보안 장비는 경고를 띄거든요. 근데 의미 없는 경고에 대해서는 저희가 2번, 3번 들어왔지만 이미 패치가 되어 있고 영향도가 없어라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불필요한 이도 이제 불필요한 이벤트 확인으로 시간을 버리지 말라는 컨셉이 적용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이 이외에도 차세대 방화벽 기능 당연히 저희가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 정보는 계속적으로 업데이트하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고 하면 악성 코드도 저희가 평판 기반으로 또는 클라우드로 보내서 샌드박스 기반으로 차단하는 기능. 그 다음에 뭐 앞서 말씀드린 보안 인텔리전스는 저희가 자동으로 계속 업데이트 드립니다. 이 세 가지 기능 중에 가장 퍼포먼스 부하가 없으면서 효과적인 게 사실상 저 보안 인텔리전스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어플리케이션은 당연히 기본이니까요.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URL 카테고리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하고 여기에 맞는 정책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면은 너무 좋은 것만 얘기하는 거야 정말로 돼? 라고 생각하실까봐 좀 데모를 좀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건 거짓말이 아닌 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데모 이게 웹에서 바로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그 장비의 관리 서버에 처음 들어가시면 보이는 화면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적으로 우리 장비들이 어떤 통신들을 하고 어떤 IP들이 얼마나 통신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벤트들이 얼마 전 이런 대시보드의 통계 자료를 보여주는 화면이고요. 시스코 장비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파이어파의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대시보드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싶은 통계 자료들을 내가 뽑아서 볼 수가 있고 리포팅 같은 경우도 예전 같은 경우는 이제 딱 고정화된 리포팅만 제공했었거든요. 근데 이 지금 제공하는 NG 파일 같은 경우는 고정화된 리포팅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자료들을 위주로 리포팅도 디자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자인에서 내가 보고 싶은 자료를 주기적으로 스케줄화해서 뽑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게 X하면 저건 안 보겠다 그럴 것 같네요. 네, X하면 이제 삭제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스 위치를 옮길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화살표를 클릭하면은 요 하나하나에 대해서 타이틀부터 다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다고 하는 게 장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말씀드린 이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큐리티 인텔리전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판 기반이거든요. 그래서 IP나 DNS나 URL에 대해서 평판 기반으로 해가지고 우리 IP에 대해서 차단을 제공하는 그 이제 위협 IP에 대해서 차단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어떤 거에 의해서 차단이 됐었는지, DNS 블럭에서 차단이 됐는지, 뭐 IP인지 이런 정보들이 쭉 나오고요. 얘가 어떤 카테고리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이런 정보들도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보안 위협이면 내가 하나하나 넣을 수가 있지만 모르는 위협들은 내가 찾아야 되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애로사항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느 정도 IP 평판 기반으로 자동화해 주기 때문에 운영자의 이런 리소스를 줄여주고 운영 업무를 조금 더 최적화시켜주는 것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더 이상 이제 IP 블랙리스트 넣으시면서 밤새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리고 요것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릴 것이 이런 자산 수집입니다. 그래서 실제 우리가 몇 개의 IP들이 우리 방화벽을 거쳐서 통신을 시도했었는지 그리고 어떤 IP들이 통신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고요. 예전에 저희 처음 이제 고객사에 이 장비를 납품할 때 저희는 이런 식으로 납품했었거든요. 고객사에 있는 네트워크 전체 대역을 여기다 입력을 하세요. 네. 그러고서 우리가 어떤 IP들을 쓰고 있는지 여기서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도 가끔 홍보를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는 안 하고 있고 이런 IP 정보들을 기반해서 이제 이 IP 사용자들이 어떤 운영 체제를 쓰고 있는지
실제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이제 윈도우를 쓰고 있는 IP네요. 윈도우를 쓰고 있고 어떤 서비스들이 지금 이네이블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토콜을 쓰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취약점들을 가지고 있는지. 윈도우다 보니까 취약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취약점들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기만 하면은 이게 의미가 없거든요. 이걸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이 장비에서는 IPS에서 같이 활용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자산을 수집하는 걸 기반으로 이제 장비에서 자동화된 정책들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담당자들이 그런 정책들을 이네이블 시켜서 이제 IPS 기능 같이 쓰게 되면은 그런 IPS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이벤트가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나타나고 언제 어떤 이벤트가 일어났었고 이 이벤트가 영향도가 어느 정도 위험한 건지 아니면은 낮은 건지 그리고 요 어떤 IP가 통신했었던 이런 정보들을 같이 보여주고요. 이것들도 이제 보여주시면 하면은 의미가 없죠. 이거를 분석할 수 있게 자료들도 같이 줘야 되다 보니까 그런 자료들도 같이 제공해 주는 것이 이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패킷이 어떻게 흘렀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헤더 값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 이벤트가 탐지됐으면 왜 탐지됐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타 장비들은 이제 이 이벤트가 탐지됐을 때 이게 탐지된 이벤트가 왜 탐지된지 이런 패턴들을 공유해서 오픈해 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Y 부분은 모르는 거네요. 그렇죠. 하지만 시스코는 다 오픈을 해줍니다. 왜냐 그만큼 자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 패턴에 어떤 패턴에 의해서 이 이벤트가 매치돼서 발생을 했었는지 이런 룰에 대한 정보들도 같이 보여주고요. 이런 정보들을 활용하면 이제 담당자들이 우리 이벤트들에서 위에 이제 선임들이나 아니면은 관리자들한테 보고를 할 때 활용할 수도 있고 이 자료들을 이 장비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또 내부에 다운로드 받아서 이렇게 패킷 분석을 다시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그 해당하는 패킷에 대해서 다운로드하는 기능도 같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기능들이 있지만은 주로 많이 쓰고 장점이 될 수 있는 기능들이 이런 기능들이 있다 정도만 요 데모에서는 지금 잠깐 보여주신 거고요. 네.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항상 물어보시죠. 저희 이제 위에 있는 실장님이 이거 위협 탐지 왜 탐지됐어? 라고 하면은 아 저기 어디에서 탐지됐답니다. 라고 멋이 없잖아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 패킷 한 번만 보여줘. 패킷을 보면 뭔가 분석을 좀 해야 되는데 실제로 패킷 파일을 다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뭐 담당님, 실장님 저희가 분석을 해본 결과 이러이러한 트래픽이 언제 어떻게 들어왔다고 합니다. 라는 걸 다 보여드릴 수가 있고 그 룰에 대한 저스피케이션이 명확하기 때문에 만약에 위협에 대해서 보고서를 쓰거나 리포팅을 하시던 명확한 근거 데이터로 얘기할 수가 있어요. Y가 없다면 사실상 다른 벤더에 의존해서 벤더 요청하고 답변 너무 오래 걸리잖아요. 저희는 빨리빨리 이제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 이제 엔지파이어에 들어가 있는 IPS 기능에서 지원할 수 있는 거고 이런 패킷, 로우 패킷을 수집하고 이걸 또 CM으로 또는 소아로 자동화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이제 로우 패킷까지 보고 Y를 제공하는 엔지파이어는 사실상 시스코밖에 없다. 이렇게 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세션을 한번 다시 돌아가서 네, 제가 이제 거짓말을 한 건 아니라는 게 이제 네, 검증됐기 때문에 네, 다음 페이지 좀 설명드릴게요. 지금까지는 일반적인 방화벽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렸다고 하면 이 뒷장부터는 시스코 방화벽은 엔지파이어는 좀 오래됐잖아요. 그 엔지파이어는 뭐가 좀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VPN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게 IK 버전 2는 사실 시스코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공동으로 개발한 좀 더 보안과 개선 유저 편의성을 강조한 프로토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레이존 기능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서 가끔 이제 저 임원분들은 아니 밖에 나가서 인터넷 하다가 악성 코드 들어가거나 아니면 일을 안 하는 거 아니지 또 걱정을 하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VPN이라는 컨셉에 맞게 산에 있든 사회에 있든 항상 사내로 연결하게끔 강제화하고 만약에 이 부분이 안 된다면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내 네트워크는 굉장히 안전하죠. 보안 기능이 다 하나하나 수행될 수 있는 가시성이 있잖아요. 밖에 나가 있더라도 사내에만 반드시 연결하는 이런 VPN인데 실제로는 뭐 약간 공장 같은 경우 또는 이제 기밀 정보가 많은 경우 인터넷으로 유출되는 게 만약에 모니터링 범위를 벗어나는 게 걱정이라고 하면 이런 디자인을 굉장히 선호하시는 곳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내 사회는 어떻게 구분할 건데 하나하나 적용하는 거 아니야? 저희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다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뭐 TND라고 하는 뭐 기술인데 기술 설명을 할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사내 사회를 자동으로 구분하고 거기에 따라서 밖에 나가면 무조건 VPN이 붙고 사내에 들어오면 평상시대로 업무를 할 수 있는 이런 자동화되어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방화벽, 타세대 방화벽은 어플리케이션 방화벽이니까 이게 잘 되나? 근데 이게 VPN도 되나? 저희는 VPN에 대한 접속 권한, 트래픽 자체를 앱별로도 가능합니다. 이게 인터널이든 익스터널이든 상관없이 앱 VPN을 저희가 설정을 해서 알아서 이 앱은 산으로 들어와 또는 이 앱은 바로 인터넷으로 가 이런 것을 설정할 수가 있고 뭐 당연히 스플릿 터널링이나 풀 터널링 같은 것도 다 네.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좀 재밌는 엔진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요 인크립티드 비저빌리티 엔진 제가 한글로 바꾸려다가 말았습니다. 약간 멋이 없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최근의 위협의 트렌드 또는 최근의 이제 인터넷 트렌드는 굉장히 암호화가 많이 됐고 이 암호화를 분명히 이 보호를 위해 암호화를 했는데 공격자들이 이 암호화를 많이 쓰시죠. 그래서 공격자들이 암호화에서 공격하는 거에 대해서도 가시성이 전혀 없었고 이 부분을 복구하자고 하면 너무나 많은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뭐 특정 타 사이트의 보고서에 의하면 90% 이상 요즘에 저희가 이제 인터넷 서칭하면서 HTTPS가 아닌 사이트가 거의 보기 힘들 그렇죠. 거예요. 90% 이상이 다 HTTPS 암호화된 트래픽인데 이걸 하나하나 복구하지 않고도 저희가 스펙트럼을 활용해서 저희 시스코가 굉장히 많은 부분을 모니터링 네트워크를 보고 있기 때문에 머신러닝과 인텔리전스를 활용해서 우리가 봤는데 이 스펙트럼은 악성 코드에 암호화를 다 까보지도 않고 암호화되는 흘러가는 트래픽의 스펙트럼을 보고 이거는 악성이야 위협이야 라는 걸 탐지할 수 있는 기능을 저희 최초로 넣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트래픽의 뭐 헤더라든지 뭐 네. 메타 네, 그것만 보고 써도 네, 맞습니다. 그럼 사실은 복화 장비가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복화 장비가 못 들어가는 구간이 있어요. 뭐 10G 구간이라던가 20G 구간. 그렇죠. 또는 까보면 안 되는 구간도 있어요. 뭐 사용자의 개인정보라던가 트래픽, 거래 정보들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측면에서 그 다음에 뭐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 또는 중견 기업 같은 경우에 우리는 복화하는 솔루션 비용이 너무 많이 비싸. 하지만 방화벽에서 그 부분을 해결하고 악성 코드가 만약에 암호화된 트래픽이 흘러가면 거기서 탐지하는 기능을 넣었고 시간이 바뀌면서 점점 이런 부분이 강조가 될 거예요. 크롬 브라우저 같은 경우 더 이상 이제 중간에 까보는 거 안 된다. 그 다음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536 같은 경우 중간에 맨인더미들 안 된다라고 해서 보안 기능을 어플리케이션을 처리하거든요. 중간에서 보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데 그런 트래픽들이 하나하나 늘어감에 따라 추후에는 굉장히 좀 각광받는 기술이 암호화된 상태로 위협을 차단하는 기술이 될 거고 그 기능이 저희 방화벽에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이제 대부분 다 DB거든요. 결국엔 DB화되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많이 보고 분석을 해서 제공할 수 있냐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진 게 이제 시스코의 탈루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또 평판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는 또 평판에다가 이제 뭔가 머신러닝 인텔리전스 좀 약간 멋있는 기능이 많이 멋있는 용어가 많이 들어간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합니다. 그리고 아까 질문에서 제가 잠깐 봤었는데 저희가 이 내용으로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할 수 있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왼쪽을 보시면 시스코의 특장점입니다. 기존의 네트워크 환경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VLAN으로 그 도메인을 나눴죠. 그래서 뭐 게스트 VLAN인가 뭐 BYD VLAN, VLAN별로 이렇게 IP별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저희가 제로 트러스트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이 IP 베이스로 나누기 굉장히 어렵고 하이브리드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더더욱이나 어렵습니다. IP가 층만 가더라도 예전 같았으면 여기서 예외 신청을 했는데 2층 회의실로 옮겼네. 대역이 달라졌네. 다시 한 번 또 예외 신청을. 하지만 이 오른쪽에 이제 저희 태깅 방식으로 저희가 진행된다. 그 직원별로 그룹핑을 진행한다라고 하면 VLAN, 하나의 VLAN 안에서 이 유저가 어디에 있든 간에 동일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뭐 방화벽 설정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빌딩 들어갈 때 네. 사람마다 뭐 이거 주잖아요. 네. 카드를 네. 주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그거 똑같은 거네요. 맞습니다. 이게 노트북이 네트워크에 진입했을 때 이 사람의 신원을 보고 거기에 맞는 이 보안 카드를 주는 거랑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드리면 그룹 기반, 사용자를 IP 베이스가 아닌 유저 그룹별로 저희가 통제가 가능하고요. 뭐 예를 들면 뭐 직원과 파트너, 그다음에 협력업체, 게스트로 만약에 꾸몄다고 하면 저희가 데스티네이션 자체도 서버 그룹을 회사 업무 서버, 보안 서버, 기밀 서버, 일반 서버 등으로 그룹핑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사실상 저희 기업에서는 더 자잘한 그룹들이 나오겠지만 뭐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세그멘테이션으로 더 잘게 쪼갠다고 하면 정말 그룹이 필요한 사람만 필요한 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그룹 기반의 아이덴티티 기반의 룰 정의가 가능한 거죠. 그럼 이 사용자는 내부에 있든 밖에서
리모트 워크를 하든, 집에 재택근무를 하든, 그다음 카페에서 일해도 어딜 가더라도 회사 업무 서버에 여기만 갈 수 있도록 지정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저희가 이제 아이스라는 저희 이제 시스코의 인증 엔진과 인증 엔진 통해서 뭔가 좀 더 혁신적으로 바꾸는 거죠. 근데 더 이상 이제 IP 예외 정책 넣어주세요. 저희 맨날 방화벽 IP 예외 정책 하다가 신청하는 사람들도 힘들고 받는 사람들도 힘들고 또 다른 방화 IP가 바뀌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집에 못 가시는 일 없이 한 번의 정책, 이 보안 카드, 네트워크 보안 카드를 받으면 지정된 위치만 갈 수 있도록 어딜 가더라도 이런 집으로 갈 수 있는 저녁이 있는 삶을 만들어주는 방화벽이죠. 이거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는 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방화벽들은 룰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IP 기반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대부분.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요새 뭐 태블릿도 쓰고 핸드폰도 쓰고 노트북도 쓰고 그 기기들을 되게 많이 장비들 디바이스를 쓰고 계신데 그런 사용자들이 쓰는 디바이스마다 옮길 때마다 IP들을 새로 만들 텐데 그런 걸 다 방화벽으로 정책화해서 하면 룰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룹 태그해서 해놓으면은 사용자가 어딜 가든 그 사용자에 대한 인증이기 때문에 그런 방화벽의 룰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것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IP 기반이 아니라 사용자별로. 네, 맞습니다. 그룹 태그를 하는 거기 때문에 룰셋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인 좋네요. 거죠. 네. 저는 고용주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여러 이제 고객들 만나면서 이제 직원들의 불만을 들 때 회사가 와이파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불만도 있어요. 하지만 제공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공했을 때 문제에 어디 접속할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회사가 와이파이도 제공해줘서 보안도 신경 써라는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요즘에는 또 데브세곱스, 데브옵스라고 얘기하는데 자동화에 필요한 다양한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테라폼이라던가 엔서블, 레스트 API, 그다음 데브넷 같이 뭐 다양한 부분에 저희가 개발, 자동화 또는 정책 룰에 대한 뭐 여러 가지 커뮤니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커뮤니티를 좀 더 활용을 하시면 지금 뭐 많은 리소스 때문에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자동화할 수 있고 먼저 건너가는 선배들의 그 후일담을 보면서 그렇죠. 좋은 노하우를 바로 네. 적용해 볼 수 있는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 Secure X라고 하는 녀석인데요. 이거는 제품을 팔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객분들의 비용을 줄여주고 리소스를 줄여주기 위한 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뭔데 저희 이제 보안 제품을 사시면 저희가 SaaS 베이스의 Secure X 플랫폼을 무상으로 제공해 드리는데 그러면 저희 시스코 제품 왼쪽에 보시는 시스코 제품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버튼 하나로 바로 인티그레이션 됩니다. 이 대시보드를 4개를 볼 필요 없이 하나의 대시보드에서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를 다 뽑아볼 수 있는 거고요. 서드파티는 어떻게? 서드파티 사전에 저희가 정의되어 있는 서드파티 같은 경우에는 인티그레이션이 가능하고 API로?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가 API만 제공한다면 충분히 개발할 수 있는 오픈형 개발 플랫폼이다. 굳이 시장에서의 포지션을 따지면 XDR과 SOA의 기능을 갖고 있고 당연히 오케스트레이터, 또 자동화하는 기능까지도 포함했는데 문제는 이게 비용이 없습니다. 싸쓰고 비용이 없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문제는이 아니죠. 그건 좋은 거지.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정확한 지적이신 교수님.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한 페이지로 요약하긴 했는데 사고조사 때문에 너무 힘드시잖아요. 대시보드 여러 개 보면서 진행하기에는 저희는 빨리빨리 이제 실장님께 보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화면에 연동되어 있는 위협들, 그 다음에 그 연동되어 있는 위협에 대해서 저희 장비가 아니다 하더라도 탈로스의 인텔리전스가 한 페이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뭔가 즉각적으로 조치하고 동일한 업무 반복되면서 집에 못 가면 안 되잖아요. 만약에 동일한 업무가 반복된다고 하면 이 워크플로우를 만들어서 자동화하고 그 다음에 자동화된 거는 뭐 스케줄링에서 돌아가는 이런 방식으로도 오케스트레이션 약간 소화 기능이 되기 때문에 뭔가 좀 비용 효율적으로 조직을 운영하고 인시던트를 좀 빠르게 처리하는 요구사항이 있다고 하시면 저희 방화벽과 함께 이 CQX 도입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CQX에 워크플로우 만드는 게 있나 보죠? 네, 맞습니다. 여기에 제가 장표는 초과드리진 않았지만 위협을 하나 보는 것도 하나의 기능, 그다음에 오케스트레이터라고 하는 약간 플로우를 만들고 플로우를 스케줄링으로 돌리는 이런 기능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유즈 케이스인데요. 저희가 뭐 원격 접속을 좀 더 스마트하기 위해서 뭐 사물, SSO 연동으로 제 편의성을 개선한 사례도 있고 보안을 너무나 신경 써야 되는 회사다라고 하면 저희가 뭐 DMZ 구간, 내부 구간을 다 암호화 IPsek으로 뚫어주면서도 리모트 워크는 항상 인터넷의 오레지온으로 저희 방화벽에 붙어서 산에 있든 사회에 있든 동일한 업무, 동일한 정책을 가져가게. 근데 또 의심을 하시죠, 우리 분들은. 아니 근데 밖에 나가서 뭐 이렇게 해서 다른 사이트 가면 어떡해? 그래서 모니터링하는 다른 저희
뭐 스텔스워치라고 하는 모니터링 제품까지 이 사용자가 어디에서 뭘 하든, 물론 뭐 일반 직원들이 조금 싫어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보안을 위해서 회사 PC에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분석하고 위협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는 이런 기능으로 하나의 아키텍처, 리모트 워크를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도록 아키텍처로 저희가 구현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는 세그멘테이션이 되게 중요하고, 저희 시스코가 근본은 사실 네트워크를 하는 회사잖아요. 저희 소프트 디파인드 네트워크, 저희 SDA라는 저희 제품이 있는데, SDA 제품이 이미 있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저희 이제 인증 정책과 함께 방화벽으로 이런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할 수 있는 내용을 다 하나의 정보로 모아서 그룹핑하는 거죠. 아까 태깅 만들어 보안 카드를 주는 거죠. 그래서 이 캠퍼스 네트워크 안에 있는 모든 장비에 대해서 태깅을 부여하고 이걸로 관리를 하면 저희 장비 자체 정책이 굉장히 일관성이 있게 되는 겁니다. 네. 방화벽도, 뭐 프락시도, 다른 서드파티에도 PX 그리드라고 하는 프로토콜 자체가 서드파티 연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제로 트러스트 관점에서 세그멘테이션을 잘 하는데 정책도 심플해지고 관리하는 리소스도 줄어드는 이런 편리한 정책을 디자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네트워크와 보안 관리를 한꺼번에 딱 할 수 있는 네, 거네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희 이 회사의 모토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좋은 점이, 이제 방화벽 같은 경우는 이제 이스트 노스, 이스트 트래픽이 이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 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저런 스텔스워치나 이런 것들과 연동을 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트래픽이 아닌 노스 사우스 트래픽들이죠. 이런 것들부터 이스트 웨스트 트래픽까지 모두 다 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것들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는 제로 트러스트에 대해서 리스트 프리빌리지로 위협이 당하더라도, 침해가 당하더라도 위협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 보안을 고려한 네트워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약간 굉장히 좋은 레퍼런스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좀 OT 쪽의 보안이 한 2, 3년 전부터 굉장히 좀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OT 보안 솔루션 뭐 있나요? 저희 OT 보안 솔루션이 전문 솔루션도 있지만 이 시스코 파워도 실제로는 많은 대기업의 공장군에도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단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가용성이 가장 우선시되는 이런 환경에서는 IDS 모드로 악성 코드 탐지하고 위협을 탐지하고 있고요. 그럼 뭐가 다른데 1000개 이상의 스카다 관련 프로토콜도 이미 저희 찰스 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퍼런스 입력 이미 많은 공장에서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OT 환경에서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것도 저희가 이제 유즈 케이스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산업용 DNG군에 저희 관리 서버를 두면 그 밑에 있는 자산, PC가 아니라 어떤 자산이 있는지가 보이는 거죠. 물론 공장마다 약간 그 구성하는 OT 환경이 조금 다르긴 하겠지만 일반적인 공장에서 HMI라고 하는 관리 서버 같은 경우 대부분 윈도우즈로 들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서버들이 잘못되어 있는 통신, 잘못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쓰지 않는지를 관문단에다가 넣어놓으면, IDMG 구간에 넣어놓으면 이 내용을 다 볼 수가 있고, 산업용에서는, OT 환경에서는 갑자기 IP가 뭐 저희가 모바일 단말처럼 띵 하고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신규로 나온 장비에 대해서 탐지를 하고 리포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OT 환경에서 승인되지 않은 IP 또는 승인되지 않은 단말, 승인되지 않은 어플리케이션 돌다가 하면 그 부분에서 탐지하고 리포팅해서 점점 이제 위협을 해칭하는 이런 자산 관리 기능을 활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진짜 이런 산업계 OT 쪽은 화이트리스트가 네,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네, 그런 방면에서도 이제 저희 아까 앞서 설명드린 자산 분석 기능이 OT 환경에도 굉장히 잘 맞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과정에도 물론 뭐 IDS 악성코 탐지는 계속적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방화벽을 사실 어디다 쓰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용도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이렇게 활용하시는 뭐 약간 사례도 있다라고 한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네. 네. 네,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설문조사 할 거니까 또 인성정보나 시스코 쪽에 또 추가 자료 요청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설문에 자세하게 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인 또 질문에 대해서 또 개별적인 답글도 있으니까 답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김민경님, 보안 액세스 서비스 엣지는 사용자에게 어떤 영역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가요? 보안 액세스 서비스 엣지, 이건 SSE 관련되어 있는 내용 같은데, SSE. 네네. 대부분은 이런 영역은 리모트 유저가 안전하게 좀 일관되어 있는 정책으로 보안을 한다. 네트워크 시큐리티 애저 서비스를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답변드리기 좀 약간 잘못됐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좀 문의 주시면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민님,
원격 접속할 때 동시 접속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두 대의 본체에서 하나의 동일한 원격 대상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원격 대상이라고 하시는 건 리모트 접속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거는 윈도우에서 제공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서버가 아닌 이상은 쉽지 않지 않을까 네네. 싶습니다. 근데 서버 OS에서는 칼 라이센스로 가능하고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지원은 아닙니다만 네. 일반적으로 그 RDP는 하나의 그 클라이언트 RDP는 하나의 대상만 진행하고 별도의 어플리케이션 베이스의 솔루션을 사용하시면 저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박상수님, 기존 탑엔더 제품을 사용하다가 시스코 장비로 마이그레이션 한다면 뭐 참고해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타 장비에서 시스코로 할 때 마이그레이션 툴들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제 그 실제 사용하시는 고객사의 장비가 이제 OS 버전이 어떤 것이냐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좀 확인이 필요하긴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마이그레이션 하신다고 하면 이제 그런 기반 정보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툴로 돌릴 수 있으면은 그냥 툴로 간단하게 돌리시면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고요. 안 되신다고 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뭐 OS 업그레이드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도 있긴 하십니다. 네. 윤성호님. 그 다음에 그 김프로님 답변 주시면서 네네. 좋은 질문 하시면 두 분 이름을 예. 적어주세요. 예, 알겠죠? 알겠습니다. 맨 예, 끝에. 알겠습니다. 윤성호님, 사고 조사를 하면 그것은 포렌식 처리를 해야 하는데 시스코 CQX에서는 포렌식 증거 보존 기능도 제공이 가능한지요? 저희가 이 CQX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를 다 저장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인스턴스 베이스, 인시던트 베이스로 내용을 저장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고조에서 하나의 그 인시던트 또는 이벤트를 클릭하면 관련되어 있는 다 이벤트들을 심이나 아니면 장비에서 다 풀링해서 한 페이지로 보여주기 때문에 인시던트에 대한 데이터는 저장 보여드릴 수가 있지만 이걸 포렌식 증거로 보존 가능한 건 포렌식 솔루션에 조금 이렇게 갭이 있긴 합니다. 네. 손기조님, 차세대 방화벽을 액티브 또는 액티브 스탠바이로 이중화 구성할 때 한 개의 장비 장애가 생긴다면 TCP 세션 유지가 가능하도록 구성이 당연히 가능하죠. 가능합니다. 네. 네. 그다음에 오일채님, 설명하신 방화벽은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정의해서 관제 연계가 가능한지요? 관제 연계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좀 애매하긴 한데요. 우선은 뭐 비슷하게 쓰시는 고객사가 몇 군데 있긴 합니다. 이제 방화벽에서 이제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를 쓰고 계신데 이제 관제 서비스를 하는 고객들이 있으시거든요, 일부. 그럼 그런 고객들 같은 경우는 그 관제 서비스를 하는 운영 인력들한테 그 방화벽에 접속해서 그 시큐리티 인텔리전스에 고객의 커스텀한 블랙리스트 같은 거를 추가적으로 업데이트해서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있긴 하십니다. 근데 그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가지고 좀 질문의 내용이 길었으면 좋았을 것 그다음에 같습니다. 전영진님, TLS 1.3 복화 기능을 보유하면서도 인크립티드 비지빌리티 엔진을 사용하는 것은 복화하면 안 되는 정보가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하셨는데 기본 제공되는 TLS 1.3 복화 기능이 언제 활용되도록 할 것인지 설정하는 방법이 제공되는지요? 사실 제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약간 거래 트래픽 같은 경우 약간 특수한 트래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약간 그런 거래 트래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법적으로 복화하지 말라고 해서 내부 구간에 흐르는 트래픽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복화 기능 설정은 사실 모든 그 커뮤니케이션은 복화를 암호화를 하고 복화를 필요한 경우에는 진행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활용도면 다양하게 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호승님, 그룹 정책을 적용할 때 보안 프로그램 종류별로 설치 여부에 따른 제어나 자산 PC 정보 기반으로도 제어가 가능한지요? 예를 들어서 외부 원입 PC는 보안 프로그램 3종과 A 시스템만 접속 허가하고 업무용 PC는 보안 프로그램 2종과 A 플러스 B 시스템 접속 허용, 뭐 이런 식으로. 저 보안 프로그램에 이제 프로세스가 온라인인지 체크를 하는 기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이론상으로는 실제 저렇게 써본 적은 없지만은 기능적으로는 저런 프로세스를 체크하는 기능이 아이스에 있기는 합니다. 포스처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포스처를 제일 많이 쓰는 지금 레퍼런스는 VPN이거든요. 실제 그래서 외부에서 접속하는 VPN 사용자 단말들이 우리 내부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돼 있으면은 인증을 해주고 만약에 보안 프로그램 프로세스가 떠 있지 않으면은 인증할 때 보안 프로그램이 설치가 되지 않았으니까 VPN 접속을 차단해주는 이런 기능들로 쓰고 있기는 하십니다. 근데 저게 이제 내부 망에서에 대한 것들은 좀 검토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긴 합니다. 요구하셨던 요구 사항들은 저희가 그 아이스 아까 전에 보였던 세그멘테이션 설명했던 자료에서 충분히 구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윤영식님, XDR SOA와 연동해서 자동 대응을 위해 지원하는 것이 있는지요? 처리 성능을 측정하거나 비교하기 위해서
제공하는 기준이나 참조할 자료가 있는지요? 저희가 XDR과 수화 기능이 일부 들어갔다고 말씀드린 거는 이거를 저희가 XDR에 딱 맞춰서 제공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수화에 맞춰서 다 제공해 드린 게 아니라 장점만 뽑아다가 제가 약간 플랫폼을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처리 성능을 측정하거나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나 기존 참조 자료 네. 같은 경우는 네. 시스코 홈페이지에 그 데이터 시트로 다 해가지고 장비별로 성능 치수들이 다 있습니다. 네네. 윤성호님, 방화벽은 정책 관리가 너무 힘들어서 3개월 정도 몰아서 정책 관리를 하고 있는데 차세대 방화벽은 사용하지 않는 룰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딱 하기는 애매하지만은 실제 그 룰이 해당해서 매치가 되면은 매치 카운트가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매치 카운트를 보고서 우리가 룰이 사용하는지 안 쓰는지 확인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오브젝트 같은 걸 되게 많이 만들고 삭제하다 보면 실제 룰에 오브젝트가 적용이 안 돼 있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지워야 되는 오브젝트를 못 지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오브젝트 같은 경우도 이제 오브젝트 메뉴에서 버튼 한번 클릭하면 우리가 사용하는지 안 사용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긴 있습니다. 이쪽님 이런 거 하실 때 지원하실 때 이런 회사들한테 룰 같은 거, 네. 룰 세팅하고 하는 것에 대한 좀 노하우랄까 그런 것들을 좀 기본적인 것들을 좀 잘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네, 그 룰 정리하는 게 제일 힘들고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그런 작업들은 이렇게 혼자서 할 수는 없다 보니까 고객하고 계속 얘기를 하면서 좀 커스터마이징이 필요한 부분은 하고 필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좀 빼고 하는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해서 보통 그런 작업들은 좀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네. 같이 하는 편입니다. 이런 정책에 대해 네. 지금 딱 떠오르는데 이런 정책에 대한 룰 세팅하는 그런 것들로 뭐 이렇게 웨비나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정리하셔가지고 본인 노하우를 다 정리해서 유스 케이스별로 해가지고 그리고 유튜버에도 괜찮을 것 한번 같은데 고민해 유튜브에도 보겠습니다. 조회수 꽤 올라갈 것 같아. 네, 사실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어디 가서 배우기도 그렇잖아.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들은 어느 정도 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0% 만족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네. 고객들의 니즈에 맞게 기능적으로는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세호님, 정책 관리에서 정책의 개수가 많을수록 촘촘하게 관리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개수별로 가격대가 다르게 형성되어 있는 것인지요? 아닙니다. 네, 가격은 동일하고요. 네. 정책이 많으면은 장점도 있지만은 그만큼 단점도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 최적화된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JS최님, 기존에 UTM을 운영 중인데 여기에 중복 기능의 보완이면 중복 투자 소요가 생길 수 있을까요? UTM 기능과 그 차세대 방화벽의 기능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근데 차세대 방화벽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뭐 IPS가 될 수 있고 IDS가 될 수 있고 또 약간 APT 탐지용이 될 수 있고 뭐 이렇기 때문에 중복 투자 정말 맞냐 현실적으로는 맞지만 저희가 뭐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이야기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좀 회피해 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일식님, URL 필터링으로 차단을 할 수도 있는 건지요? 네, URL 필터링으로 차단 가능하고요. 실제 URL 필터링으로 그 시큐리티 인텔리전스에 URL 필터링 차단 기능이 들어가 있긴 합니다. 자, 박성윤님은 그 UTM하고 그러면 그 차세대 방화벽이랑 언제 UTM을 쓰고 언제 차세대 방화벽 쓰고 있고 뭐 이렇게 구분해 준다면 사실 좀 더 소형 장비가 UTM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피스가 네. 아닌 약간 거점 오피스라던가 작은 오피스에는 UTM을 사용하시는 게 맞고요. 좀 더 성능이 많은 걸 저희가 엔지파이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뭐 시스코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엔지파이어는 파이어파워로 얘기하고 있지만 UTM 장비는 또 머라키라고 하는 다른 그 약간 작은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성능 차이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김현민님, 재택근무로 VPN 원격 접속할 때 내 컴퓨터 정보들을 다 공유하게 되는 것처럼 접속을 해야 하는데 민감한 개인정보나 자료들을 알아서 공유 차단하는 그런 기능들의 개발은 언제 발전되어 갈 수 있을까요? 이거는 사실 약간 데이터 로스 프리벤션 쪽이 아닐까 싶은데 이건 제가 좀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박명환님, 터널링을 많이 생성하게 되면 클라이언트 PC 성능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요? 터널링 자체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크립션 관련해서 CPU 사용률이 높아지는 게 일반적이라서 문의드립니다. 이게 터널링을 많이 하게 된다고 해서 클라이언트 PC에 영향을 많이 미치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크립션 관련돼서도 어플리케이션 처리하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성능을 잡아먹는 거지 실제로는 터널링 때문에 그 CPU나 PC에 성능을 미치는 것은 약간 미비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중님은 이제 오탐 같은 것들은 많이 주는지 네. 어떤? 네.
오탐은 저희가 확실히 많이 줄어들 수가 있고요. 그게 이제 스노트 엔진 저희가 뭐 실제로 사이트에서 약간 다른 뭐 테스트를 진행해 보면 탐지율이 굉장히 좀 좋고, 예, 오탐의 경우도 저희가 자산 매칭 기능으로 많이 줄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몬보님은 그럼 오탐이 확인될 때 차단 해제할 수 있는 절차 방안이 있는지.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해서 화이트 리스트 처리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네. 그 다음에 그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브라우저의 암호화 통신을 분석하려면 반드시 인증서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사용자 PC에 인증서를 설치해서 분석을 하는 방식인지요. 암호화 통신을 분석한다라고 EV 기능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인증서를 설치해서 분석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암호화 트래픽을 통째로 보고 그거 저희가 머신러닝 기법으로 차단하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스노트2 기반 룰들을 스노트3로 마이그레이션 하는 것도 지원이 되는지. 뭐 룰들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를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네. 실제 룰 마이그레이션 같은 경우는 봐야 되는 정보들이 좀 있거든요. 하다못해 뭐 SID 값이나 이런 값들이 매치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완벽하게 매치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닌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정하나님, 금융권 보안이 매우 중요한 곳들은 VPN 등 보안 제어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요? 예, 금융권은 사실은 그 VPN은 IPsec VPN으로 약간 지점 간의 VPN을 하는데 아직 이제 외부에서 근무하시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제약이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재택근무에 대해서. 네. 이효승님, 구형 ASA 방화벽 제품까지 통합해서 연동 관리할 수 있는지 새로운 장비로 대개체를 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대개체를 해야 한다면 기존 방화벽 정책을 말기시하는 정책 도구나 정책 비교 검증 도구 등을 활용해 볼 수도 있는지요? 아사에서 FTD 이제 NG 파일이죠. 그쪽으로 하는 룰 마이그레이션 툴이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런 거를 이용해서 이제 룰에 대해서는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아사 방화벽이 어느 장비냐에 따라 좀 틀릴 것 같아요. 이제 기존에 구형이라고 네. 하면은 이제 5 시리즈나 이런 애들인데 네. 그런 네. 애들 같은 경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새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성호님, 패턴 매치에 대한 정보까지 보여줘서 되게 좋은데 그럼 패턴을 분석자가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로 전화해서 제공도 가능한지요? 그 분석과는 저희가 이제 아까 드렸던 그 내용을 보시면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패킷 베이스로 분석하시는 분들이고 패킷 이제 다운로드가 가능하실 때는 그 내용으로 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최성희님, 업데이트가 2시간 단위로 된다고 하셨는데 관련 업데이트 내용을 담당자에게 메일 등으로 제공이 되거나 확인하는 기능도 제공되는지요? 이제 업데이트가 언제 됐는지 최종 네. 업데이트 시간이나 날짜 네. 등이 그 업데이트 화면에 같이 보여집니다. 네네. 네. 저 메일로 오는 건 별로 좋아할 것 같지 않아요. 네, 메일 오면은 계속 와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담당자들이 귀찮으실 것 같고요. 관련돼서는 이제 어떤 패턴이 언제 날짜까지 업데이트 저 되는지 사이트 들어가면 바로 볼 수 있는데, 네, 그죠? 맞습니다. 알람도 아니고. 박명환님, 제로트러스트 네트워크에서는 머신 아이덴티피케이션이 핵심 기능 중에 하나인데 답변을 다 하셨네요. 네, 혹시 해당 자산 분석 기능을 통합해서 네트워크 접근 제어, 마이크로 세그멘테이션 등을 구성하는 솔루션 디자인이 있는지요? 저거는 SDA를 말씀하시는 거 네, 같은데. 있습니다. 네. 시스코에서 네. 저희 방화벽은 엣지단을 관리를 하고 있고 그 밑단에서 말씀하신 약간 세그멘테이션을 진행하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많이 뭐 POV 같은 경우로 데모를 네네. 많이 시연하고 있습니다. 네. 황찬우님, 차세대 방화벽의 경우 방화벽과 IPS 기능 두 가지 다 활용할 경우 퍼포먼스가 조금은 떨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최근 보안 시스템 구성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궁금하고 차세대 방화벽 두 대로 한 대는 방화벽, 한 대는 IPS 이렇게 쓰는지 아니면 한 대로 다 쓰는지. 한 대로 다 쓰는 고객들도 많으시고요. 네. 비용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나누시는 고객들도 있습니다. 근데 시스코의 장점이 2003나 이런 애들은 같이 써도 성능 저하가 없이 동일한 트래픽 처리가 가능한 게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위로 올라가면 이제 대형 장비들은 조금씩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은 생각하시는 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 네네네. 네, 제일 좋은 거는 실제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거에 맞게 약간 스펙 산정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스펙 산정 설계 바꾸고 들어가시면 안전합니다. 네. 김영규님, 저희의 경우는 정말 의외의 요소를 통해서 보안 사고를 겪은 적이 있습니다. 바로 방화벽 펌웨어의 보안 취약점인데 이
방화벽의 자체 펌웨어를 자동으로 업데이트해주는 기능은 없는지요? 실제로 좋은 방화벽 제품을 쓰고 유지 보수를 맡기며 큰 비용을 들였음에도 펌웨어 업데이트 문제로 수시로 노출된 취약점 공격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저희 자체 피서트라고 하는 자체 내부에서 보안 탈로스처럼 제품에 대한 취약점이 나오면 어나운서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메일은 수시로 받으실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펌웨어 자체를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 한다면 뭐 생기는 문제 또는 그간의 단절, 예상치 않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자동은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네. 김봉준님, 스노트2를 사용하는 제품과 스노트3가 탑재된 제품의 차이점 무엇인지요? 소프트웨어 버전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멀티 스레딩이 네, 맞습니다. 되기 때문에 그죠? 맞습니다. 아무래도 퍼포먼스 좋아지겠죠? 네, 맞습니다. 동일되니까. 자, 장진님은 최근에 랜섬웨어 공격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시스코의 차세대 방화벽이 랜섬웨어 방어 관련해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그 IP 블록리스트랑 DNS 블록리스트, 시큐리티 인텔리전스가 이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랜섬웨어 치고 바보같이 IP를 찍어서 이게 통신하는 케이스는 없고 다 DNS 통신을 하기 때문에 리졸루션하는 관계에서 저희가 차단하는 DNS 기능이 희가될 수 있고, 이 부분이 시큐리티 인텔리전스라고 하는 그 저희 태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원병천님, 정책 운영상의 룰을 재세팅하는 방법을 차세대 방화벽에서 추천해 주거나 삭제를 권고하거나 하는 기능이 있을까요? 룰에 대해서는 약간 레코멘데이션 기능은 IPS에 약간 한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위협을 차단하는. 근데 방화벽 전체의 룰은 사실 이제 수동으로 봐야 되는 거고, 현재 제가 알고 있거든 방화벽 정책 관리 솔루션이라고 있지만 이런 부분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약간 제약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우님, 시스코 소스파이어는 방화벽 기능이 있는 IPS라고 알고 있는데 시스코 NGF 차세대 방화벽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기능적인 차이점은 크게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제 예전에 소스파이어의 방화벽 기능들이 있어서 그렇게 같이 팔긴 했었지만은 이제 VPN이나 이런 기능들은 약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이제 그런 아사에 있던 기능들이 기존의 소스파이어 합쳐져서 만들어진 게 지금 시스코의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OS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네. 자, 김명환님은 지금 뭐 업체별로 다 차세대 방화벽이라고 하는데 이거 그러면 어떤 뭐 조건이랄까 뭐 차세대 방화벽 조건의 표준 뭐 이런 정의된 것이 있는지. 같은 회사에서 맨날 그 NG 파이어월이라고 해서 뭐 리포트를 내고 있고 하기도 하고요. 네트워크 보안이라고 해서 이제 각각 뭐 프로스 설리반 같이 이제 약간 서드 파티에서 내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플리케이션, 그다음에 어플리케이션 통제, 그다음에 위협 탐지, 그다음에 그 기타 몇 가지 기능들이 필수 요구사항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Q&A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자, 김프로님 존중하신 분 두 분 이름 불러주시겠습니까? 네. 네. 이호승님, 심원보님 두 분. 네. 이호승님하고 심원보님. 네, 심원보, 이호승 이 두 분은요 저희 스태프 이메일 주소, 본인 이름, 주소, 핸드폰, 이메일 보내시면 저희가 경품을 드리고요. 여러분 좀 설문에 더 추가 자료라든지 상담 같은 거는 설문에 자세하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두 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 좀 맞추러 갈까요? 네. 피디님 덕분에 너무 재밌게 1시간이 훌쩍 지나갔는데 시간이 너무 짧아서 좀 아쉽고요. 네, 그래요? 네, 다음에 또 계속 할까요, 그냥? KBS 아닌데 뭐. 예, 이런 기회 자주 만들어서 종종 좀 인사드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오늘 유익한 시간 같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이게 처음이다 보니까 되게 떨렸었는데 PD님이 되게 좀 편안하게 많이 해주셔서 그래도 부담 없이 좀 같이 한 시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에서 마치겠고요. 여러분 남은 오후 잘 보내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